안녕하세요, 황상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설명회 준비해왔습니다. 카라룸노 설명회. 요번에 새로 나온 신규 항해사죠. 카라룸노 설명회. 와, 이 사람도 설명을 한다고? 이 형 진짜 누구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없다. 예, 이 모티프 빼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아는, 약간 이제 지식 있는 분들은 카라론도 설명을 한다고 요 약간 이해할 거예요. 요 부분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잘했다 생각 들면은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룸루 설명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라룸루, 네이버에 카라룸루 치면은 대항해 시대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맨 위에 이 카라룸루 고용하는 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황상갈매기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요거 한번 봐주시고 클릭해주시고. 예. 카라룸루는 없다. 왜 없냐? 요 공지사항에 있죠. 원작 항해사 소개. 원작 대항해제 2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게임이죠. 우리 게임이 원작에 나오는 오리지널 캐릭터다. 그래서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백날 해도 없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오늘 설명이 끝이냐? 오늘 이렇게 정리할까요? 카라룸드는 사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야, 그러면 가상인물을 가져와서 뭐 인문학 썰을 푼다고? 역사도 아닌데? 갈매기 선 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잠깐만 진정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풀어갈지 인문학 저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서 아니다, 여기 써놨네. 요 열전으로 한번 썰을 풀어볼래요.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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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정들이 좀 생겼습니다. 요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설정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은 요번에 새로 나온 신규 캐릭터들, 원작 이제 그 선행항해사들, 카라룸노 고용하는 선행항해사들이죠. 이미지를 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 대항해제 2에 있는 이미지고, 굉장히 느낌을 잘 살렸죠. 그리고 요 설정은 2에는 없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2에는 아예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그 대항해제 2 뭐 핸드북, 설정집 이런 거에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다가 설정집에 대한 내용을 못 찾아가지고, 요게 오리진에 들어오면서 생긴 그런 컨셉인지 아니면은 원래 대항해제 2 만들 때, 코에에서 만들 때 있었던 설정인지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리진에서 만들어진 뭐 설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들이 그냥 동네 잡 NPC입니다. 뭐냐면은 국가 NPC들 있잖아요. 국가 NPC들. 지금도 뭐 배 타고 다니면은 국가 깃발 달고 있는 NPC들 있잖아요. 그 NPC들이에요. 그 NPC들이 이렇게 구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크브룸. 이것도 뭐 뽀글뽀글 머리였는데 머리가 사실 뽀글뽀리다. 헤어스타일이 멋있네요. 예. 요 형도 있고, 느낌 굉장히 잘 살렸죠. 이분은 약간 좀 더 야비해진 것 같아요. 그죠? 입술이 약간 조커상이 됐습니다. 이건 약간 호감 아저씨, 동네 형 느낌이었는데 약간 조커상이 된 것 같아요. 디오고 파운두스는 이 이미지를 못 구했어요. 이미지 너무 작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는 이유가 약간 공용 이미지입니다. 공용 이미지라서 요 이미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요런 느낌. 실룬뜨가 보면 보이거든요. 실룬뜨가 한번 보시고 요 비슷한 느낌. 다라신도 굉장히 구현도가 높다. 요 가르시아 알바레스 어떤가요? 면도를 좀 하셨네요. 그죠? 면도를 좀 하셨다. 여기는 털복숭이 아저씨였는데 면도를 좀 하시고 갑옷이 생겼습니다. 예. 플렉스를 좀 하셨어요. 전투를 준비하시면서 플렉스를 하셨다. 원래 요 그 셔츠 같은 거 안 입고 있는데 갑옷 컨셉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
카라룸드는 예전에 이런 느낌이었다. 열받는 눈썹. 킹 받는 눈썹이 시그니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렇게 주요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능력치도 뭐 높은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NPC, 오스만 제국의 상선대 이끌고 있는 NPC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득규님은 욕해도 규선님 욕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규선님은 다 가시라고 생각한다. 요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원작 항해사들이 지금 대항해시대 오리진으로 리워크가 된 거죠. 리메이크가 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거 보시면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1, 2, 3이니까 일단 요거 이렇게 그리시고 색칠하면 이렇게 된다. 다들 하실 수 있으시죠. 각규선님 일러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요 느낌을 과하지 않고 요 느낌 잘 살려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로 또 그리고 우리 나이대 중상년층들이 좋아하는 이런 실화풍의 일러스트로 잘 구현한 것 같습니다. 각규선님, 이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일러가 굉장히 좋다, 잘 뽑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고 오늘 본 내용 카라룸도 설명에 앞서가지고 열전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뒤에 원래 2에서는 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고 요 부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스만의 방랑상인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설과 보물 이야기를 수집하고 다닌다. 이야기를 수집하고 다닌다. 어딜 가나 그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젠간 자신의 이름이 담긴 설화를 남기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이야기꾼이라는 거죠. 이야기꾼. 이야기꾼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뭐 그런 사람도 이야기꾼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직업이 있어요. 그 얘기도 이따가 해볼게요. 이야기, 전 세계에 이제 설화들, 전설들 그런 거를 듣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또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설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동네 양아치 컨셉이었는데 약간 삥 뜯을 것 같은 그런 형이었는데 좀 약간 입담 좋을 것 같은, 같이 술 마시면은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나요? 꿀잼 벤에 좀 향기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건 뭐냐? 인간 종의 뭐 분류 이런 겁니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호모종의 사피엔스고 뭐 고릴라가 되는 거고 여기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유인원들과 인간의 차이. 그리고 인간 종, 사람 속에 있는 호모 종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보시면은 호모 사피엔스랑 시기가 겹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요 분들도 시기가 겹치는 것 같고 지금은 상상이 어렵죠. 인간이랑 물론 인종이란 게 있어가지고 피부색 그런 거는 있지만은 인간이랑 다른 종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몇 세기인가요? 4천만 년 전? 4천만 년, 3,500만 년 전? 요럴 때 100만 년이니까 35만 년 전. 그럴 때 우리 현생 인류와 다른 인류들, 같은 인간 종이긴 하지만은 다른 종, 강아지로 치면은 불독이랑 푸돌이랑 다 같은 그 개의 종류이긴 하지만은 종 자체가 다르잖아요. 요거는 피부색의 변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종의 다름이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이종족의 시대가 있었다. 과거에. 우리 판타지로 보면은 엘프, 오크, 아인종들이라고 하죠. 아인종들이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 호모사피엔스가 승리하게 된
이유. 결국은 현생 인류는 다 호모사피엔스의 후손들이잖아요. 물론 뭐 거기서 이제 이종 간에 뭐 교접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호모사피엔스의 이제 후손들로 알려져 있죠. 다른 종족들은 다 멸망을 하고 엘프, 오크, 뭐 네안데르탈인 이런 데 다 멸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리하게 된 힘이 이야기의 힘이 아닌가. 그런 뭐 인문학적인 과학적인 요 DNA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인문학적인 이슈 딱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있어요. 요 분이 뭐 유발 하라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야발 아닙니다. 야발 아니고 발음하시는데 좀 주의하시고 치읓자 발음하시면 안 되고. 유발 하라리님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죠. 이스라엘 분이시고, 요 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는 뭐 서점 가시거나 뭐 한번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살짝 있습니다. 여기서 뭐 초장에 저도 뭐 끝까지 안 읽어보고 앞에만 좀 보다가 말아가지고 초장에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인지혁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지혁명.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종이든지 뭐 동물들도 그렇고 유인원들도 그렇고 뭐 우리가 보는 그때 당시에 이제 공존했던 네안데르탈인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50 개체까지는 어떻게든 자연스러운 집단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에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친한 사람이다, 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50명 정도는 된다 그래도 저는 안 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근데 이론적으로 50명 정도는 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 커뮤니티가 유지가 된다. 뭐 작은 중소기업이나 뭐 길드나 단톡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50명까지는 50개체까지는 어떻게 자연스러운 집단이 형성되는데, 동물도 그렇게 가능하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종특이 뒷담화라는 종특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새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날갯짓을 하는 거나, 망아지들이 태어나자마자 걷고 뭐 뛰거나 그런 것처럼 DNA에 새겨져 있는 뭔가 종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비과학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인식하기로는 호모사피엔스 종특이 뒷담화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다. 요걸로 150명까지 그 집단의 개체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플러스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인지혁명,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겪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 종교, 뭐 집단, 종족 막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인간 속의 종족들에 비해 가지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 다른 종족들 다 죽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엘프, 오크 안타깝나요? 예, 그런 종선석을 하지 못하고 호모사피엔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디폴트가 지금은. 그죠? 네안데르탈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다른 종에 비해 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 막 더 피지컬도 좋대요. 키도 크고 막 근육량도 많고 피지컬도 안 좋고, 도구를 쓰는 거는 짐승들도 도구를 쓰죠. 예전에는 도구를 쓰는 게 인간의 특징이었다고 하는데, 뭐 네안데르탈인도 그러면 도구를 쓰고 다 불 쓰고 그런 건데, 결국은 이 다굴의 힘으로 이겨내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힘은 다굴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일, 그게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 개체들 중에 우리 코로나도 슈퍼 전파자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은 집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전파를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슈퍼 전파자, 활동량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도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저도 방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런 거니까
활동량이 이야기를 슈퍼 전파자가 있다. 이런 바드. 중세 시대로 가면은 서양 쪽에 이제 바드들이 있죠. 시의 형태로 뭐 기사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전파하는 바드. 요분은 또 공격력 버프 올려주고 계시죠. 이런 분도 계시고 뭐 동양 쪽에도 많이 있어요. 동양 쪽도 많이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스트리머 대면 스트리머입니다. 대면 스트리머 이야기꾼 전기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네 사람들 하시면서 썰 푸는 거죠.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문학들 고전 이제 허가들 그런 게 다 책의 형태 소설이란 형태도 문자를 이제 책에 적어가지고 남긴다는 것도 최근 일이죠.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온 대중의 언어로 그 책을 쓰고 지금으로 치면은 게임이 최근에 나온 컨텐츠잖아요. 그것처럼 소설이란 것도 굉장히 새로운 뭔가 그런 전달 방식이었던 거고 그 전에는 다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꾼들이 전파하고 다니고 삼국지도 그렇고 뭐 춘향전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전통 막 이야기들 있잖아요. 설화들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퍼뜨리고 다녔다. 책이 출간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퍼뜨리고 하던 것들이 또 듣고 나도 이런 직업 하면 좋겠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털고 다니고 돈 벌고 꿀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슈퍼전파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동네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스트리머예요. 유튜버들 저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개꿀빠네 썰 풀면서 앉아가지고 돈 버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시도를 하고 또 그 개 중에 이야기가 재밌는 사람들이 또 이제 살아남고 지금으로 치면 스트리머다. 형태가 바뀐 것 뿐이지 스트리머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있잖아요. 스토리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끊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둘이 딱 만났어 하고 정적 뭐냐 돈 내세요. 출연료 잠시 광고 시간입니다. 예. 목이 칼칼해가지고 더 얘기 못 하겠는데. 궁금하죠, 뒷얘기도. 저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물 좀 마시고. 요즘 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그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수금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조실록에 보면은 찾아보니까 정기수란 내용 찾아보니까 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도 있어요. 요 시대 1700년대 1800년대 요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은 신여척이라는 사람이 이웃 간의 형제 싸움을 말리다가 살인한 죄에 대한 이제 정조의 판결 같은 거죠. 그런 거 얘기하면서 덧없는 죽음 허무한 죽음에 대한 썰을 이렇게 살짝 풉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간에 이런 말이 있다. 종로거리 연초가게, 담배가게에서 짤막한 야사를 듣다가 영웅이 뜻을 이루지 못한 대목에 이르러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풀베던 낫을 들고 앞에 달려와 책 읽는 사람을 쳐 그 자리에 죽게 하였다고 한다. 이따금 이처럼 맥락한 죽음도 있으니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사람 죽는 게 참 허탈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이야기꾼이 그 담배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영웅에 대한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하여튼 임경업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뭐 비교를 할게요.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순신 장군님이 뭐 억울하게 이렇게 뭐 백의종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균 얘기 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 듣던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닷을 들고 와가지고 원균이 나쁜 놈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 딱 죽인 겁니다. 원균 역을 딱 해가지고 이순신을 모함하는 그런 장면을 딱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실제 원균인지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아내 그 뭐냐 아내 뭐죠? 그게? 그 점 찍어가지고 나오는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시는 분한테 그분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은 막 아줌마들이 욕하고 그랬다잖아요. 아내의 욕, 예, 악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막, 실제로 돌아다니면 막 욕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낫을 들고 그냥 죽여버렸다. 내가 이 영웅의 한을 풀겠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사로운 죽음도 있는데, 신여척은 영웅적인 죽음이었다. 영웅적인 뭐 그런 거였다. 기계였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이건 일단 저희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극, 소설, 영화, 게임 최초의 이런 컨텐츠는 연극이에요. 연극, 그죠? 극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글이랑 종이가 발전하면서 소설이라는 형태가 된 거고 또 이게 결합이 되면서 나중에 영화라는 게 되는 거고 지금은 게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종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룸는 이런 콘텐츠들 제공하는 이야기꾼이었다. 이야기꾼이었다가 아니라 이야기꾼이라는 설정이 있는 가상 캐릭터입니다. 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실제 그러면은 카라룸는 뭐 이야기고 자시고 나는 뭐 성능은 쓸만하냐 뽑아야 되냐 사야 되냐 하면은 추천합니다. 예, 기회포착 강화백병 훌륭한 보고입니다. 그 제독 스킬 없는 알베다스다. 알베다스는 그 저 광역포격 있죠? 광역포격 있고 훌륭한 관객한테 훌륭한 배우가 그래서 과몰입충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카라룸노 설명회 좀 재밌었나요? 야, 하다 너는 있지도 않은 캐릭터 가지고 설명하냐 하면은 뭐 할 말 없는데 또 카라룸노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또 썰을 푸는 거죠. 이 형 진짜 누구임? 카라룸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나요? 예.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황상 갈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